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 1, 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중랑구 발전을 위해 구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소관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된 지역 축제의 수는 약 1,2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대다수의 축제는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보여주기식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축제의 효과가 지역 이미지 홍보뿐만 아니라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까지 확장시켜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중랑 서울 장미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소관국장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미축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미축제는 매년 8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장미축제가 축제 전후로 인근 상권의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본의원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구에서는 장미축제의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미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본의원이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해 장미축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묵 1, 2동, 중하 2동의 음식점 및 도소매 업종의 매출액과 유동 인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조사 결과는 우리 구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다소 달랐습니다. 첫 번째, 구에서 추산한 직접적 경제 효과와 해당 지역의 매출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장미축제의 직접적 경제 효과가 2022년에는 69억 원, 23년에는 146억 원, 올해는 243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고 발표했지만 인근 지역의 실제 매출액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23년도 대비 올해의 경제적 효과는 97억 원이 증가한 243억 원이라고 했지만 축제 기간인 5월 축제 지역의 실제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중하 2동의 5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나 감소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역 상점의 점주 얘기를 직접 들어봐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늘지는 않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방문객 수와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 수 또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올해 장미축제에 303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하지만 축제 기간인 올해 5월에 해당 지역 유동 인구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3년도에 비해 장미축제 방문객이 43만 명이나 증가했는데 인근 지역 유동 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미축제가 우리 지역의 직접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미축제의 직접적 경제 효과는 매년 수십억씩 증가하는데
축제장 인근 지역의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장미축제에 방문하는데도 인근 지역의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추산된 직접적 경제 효과가 과잉 추정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강국장님,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축제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장미축제 방문객들은 인당 평균 약 2만 8천 원 정도의 소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과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곡성 장미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지출한 금액은 약 5만 7천 원입니다. 우리 축제에 비해 2배나 가까운 지출입니다. 국장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소비 지출 증가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 숙박시설 이용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가 활발해져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장미축제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즉 소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미축제 개최를 통해 방문객이 우리 지역 내 소비 활동을 위해 어떤 계획을 준비 중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장미축제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매년 축제 후 실시하는 평가 보고서는 방문객의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축제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 홍보, 다양한 먹거리, 주차 등 편의시설의 확보가 축제 성공의 주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각종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의 그늘막 및 휴식 공간, 주차 공간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방문객이 43만 명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개수는 오히려 9개소 감소하였고 화장실은 24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편의시설이 부족하면 방문객은 축제장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장미축제 방문객 평균 체류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 또한 축제 방문객의 지역 상권 이용률을 낮아지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 및 살거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거리가 주로 주류 및 안주로 한정적이었고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이 장기간 매대에서 방치되는 등 비위생적인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다양한 먹거리 및 살거리를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미축제 먹거리 부스도 전년도 대비 24개소나 줄었습니다. 세 번째,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부족해서 접근성 및 홍보 부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재방문객 비율이 64%로 높은 편이지만 매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장미축제에서도 체험 부스보다는 여전히 유명 가수 공연 프로그램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장미축제가 지역 주민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장미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축제 기간과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올해 축제 기간은 전년도의 절반인 8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문객 수가 증가한 것은 축제 기간에 비례하여 경제적 효과와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장미축제를 하루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6천여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루 연장에 따른 증액분은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국장님, 과연 장미축제 하루 연장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본의원은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며 예산이 많다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23년 서울시 축제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리 장미축제는 나 등급을 받아 총 23개의 축제 중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세계 음식 축제 누리마실의 경우는 장미축제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었지만 내실을 기했기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축제기간 연장이나 예산 증액보다는 내실 있는 축제, 지역 상권에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축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축제 개선을 위한 평가에 대해서입니다. 성공적인 장미축제를 위해 평가와 보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에 장미축제의 직접적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축제 기간 동안 판매 가격의 10% 할인을 제공한 가게의 매출액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서 어디에서도 해당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10% 할인을 제공할 가게만 모집할 뿐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컨텐츠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3년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는 지역 주민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구 장미축제 평가는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축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그간 해오던 평가와 분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265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후속 조치에 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기억하시죠? 지역 상권 활성화 문제 및 장미 축제와 관련해서 장미 꽃빛거리 A존에 예산이 투입이 집중이 되고 B, C존 그리고 중랑역로 상권은 침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묵 이동의 균형적인 상권 발전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이에 동의하셨으며 인근 상권 개발 방안을 수립해서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실행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수광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수영, 테니스 강습에 신입 회원 진입을 위한 방안 모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영이나 테니스를 배우려는 구민들이
최대 몇 년을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군은 기존 강습자들에게 우선 수강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신규 회원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2회 임시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기존 회원에 대해서 졸업제를 도입한 도봉구의 사례도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단에서는 테니스 프로그램 강습을 늘리겠다 했고 수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CS 보고서에 따르면 중랑구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의 주요 불만족 사유 중에 프로그램의 수준 및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23년 말 기준 중랑구민체육센터의 수업 중 정원 대비 등록률이 50% 미만인 수업이 있었습니다. 난타, 살세이션, 시니어 모델 교실, 건강 사교 댄스 같은 수업들이 거의 매달 수강생 정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6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하였던 제키 스패닝 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정원이 30명인데 3명에서 5명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요조사, 기획, 운영, 평가, 피드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프로그램 관련 회의가 어떤 주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강사 채용 등 형식적인 주제로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강국장님,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거복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간 수레가 뒤집힌 바퀴 자국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경험은 미래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중랑의 대표 축제가 서울의 대표 축제를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의 장미축제 고유 명사로 명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 제기한 사안들은 우리 중랑구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중랑구민의 의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크고 작은 도전 속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하는 의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은경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중랑 서울 장미축제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덕구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저는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은 거친 단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미축제에 대해서 이은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축제 직접 경제 효과는 관람객의 소비 지출 효과를 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 분석 방법의 하나인 여행비용법을 통해 1인 지출액 곱하기 관광객 수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 용역을 통해서 지출한 내용이고요. 1인 지출액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 300에서 500명의 내외 표본 조사를 통해 축제 관련 교통비, 숙박비, 식료 음료비, 쇼핑비 등을 금액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곡성에 같은 경우가 여기 교통비,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중랑구는 교통비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24년 중랑 서울 장미축제는 331명을 조사하여 산출된 1인 지출액의 메인 축제 기간 2일의 방문객 수 86만 명을 곱하여 경제효과 243억 원 산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먹거리 부스 등이 설치되는 축제 메인 기간만 계산하였으나 향후 방문객 측정 기간, 올해 같은 경우 16일 동안 축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전체에 대해 산출 시 경제 효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평가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 적합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나 향후 표본조사 대상 수를 늘리거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더욱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제 중랑 서울 장미축제 방문객 산출 수는 5월 13일부터 17일간 약 8일간입니다. 60만 명. 5월 18일부터 19일 메인 축제 기간입니다. 86만 명. 5월 20일부터 26일 157만 명. 이래서 303만 명이 산출되었습니다. 2023년 중랑 서울 장미축제 직접 경제효과 산출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민 총 지출액 플러스 타지역 방문객 총 지출액, 중랑구 내에서 축제와 관련 지출하는 금액을 방문객 수에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설문조사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숙박비를 제외하고 식료 음식비, 유흥비, 체험비, 쇼핑비, 기타 등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는 146억 원, 이때는 16,98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인당. 그리고 2024년도 243억 원은 2일간 27,988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증감은 97억 원이 증감하였고 1인당 증감액도 11,008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타 축제와 비교를 좀 해보면요. 저희 중랑 서울 장미축제는 16일간 메인은 86만 명, 표본조사 331명, 평균 소비액 27,988억 원, 그래서 243억 원이 산출되었고 같은 기간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31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125만 명이 왔는데요. 495명을 표본 조사하여 69,742원, 총 870억 원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기간에 비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2일 방문객 수 치고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 직접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 측정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를 하였는데요. 5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한 것은 여행비용법, 즉 유동인구가 빨리 들어왔다, 그날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비용법을 산출하였고요. 방문객의 여행비용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고 지역 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개최에 따라 실제 지역 주민이 느끼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는 2024년 중랑 서울 장미축제에서는 중랑 장미기간 5월 18일부터 25일 방문객 할인 혜택 10%를 제공하는 가격 할인업소 37개소를 모집하고 구민이 직접 뽑는 나의 자랑 중랑 맛집 42개소를 홍보하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모집은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먹골역 7번 출구 장미 꽃빛거리 프리마켓 전통시장 먹거리 부스는 올해 29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중소기업 부스 33개소, 그다음 나눔 마담 부스 12개, 장미 마켓, 로즈템 부스 등 운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인당 소비 지출 27,988원으로 지난해 16,980원보다 11,088원 증가하였고, 여기에는 음식료 8,255원, 쇼핑비 4,529원 등이 추가로 소비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경제적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 부분은 출입구를 다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장미축제는 먹골역과 그리고 저 태릉 입구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축제장 출입구를 중화역, 중랑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상권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중랑 서울 장미축제와 각 전통시장, 망우역사공원 등을 지역의 역사, 문화, 먹거리 등 관광자원을 한데 묶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및 이에 발맞춘 권역별 먹거리 거점 공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강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5년, 26년은 서울 방문의 해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축제 홍보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화 메뉴 개발을 통해서 먹거리 부스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랑 서울 장미축제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축제 특화 먹거리를 개발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메뉴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축제 시 일방 통행 시행과 주차장, 화장실 관련 등 민원이 있었던 곳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개선할지, 그 미비점을 어떤 방향으로 해소할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랑 서울 장미축제에서는 303만 명의 방문객에도 불구하고 민원 시스템을 통해 단 3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이 적은 이유는 행사장 인근 지역 주민께서 축제를 우리 동네의 자랑으로 여기고 큰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칭찬 사례도 많았습니다. 축제장의 청결 및 곳곳의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칭찬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고 감사 등 많은 격려 응원을 현장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도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부족 부분은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더 주차면을 개발하도록 하고요. 교통 불편 부분도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저희도 심사숙고하도록 하고요. 화장실
부족 부분도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축제장에서나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면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전년 대비 임시 주차장 47면을 추가 확보하긴 했으나 아마 참가 지역민이나 관람객들은 그 편의를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일방 통행 구간도 150m 축소했고요. 이동식 화장실 4개 정도 추가 설치하였으나 이 부분도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사실은 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부스에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 먹거리 부스는 저희도 향후 설문을 통하거나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방문율 저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콘텐츠 부족이라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유명 연예인만 출연하지 않는 그런 축제로 더욱 세밀하게 기획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 축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메인 축제 기간은 2일이었으나 내년에는 3일로 늘리면서 소요 예산이 2억 5천만 원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중랑 서울 장미축제는 예산 사정으로 메인 기간을 축소 운영하였고 축제 기간이 짧아서 아쉽다는 지역 주민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왜 우리는 메인 무대에 안 세워줍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또한 내년 제17회 중랑 서울 장미축제는 예년과 같이 그랑로즈 페스티벌, 메인 기간입니다. 3일, 금토일 운영을 하고요. 지금 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축제 운영 예산이 2023년에는 구비 6억 원, 2024년에는 구비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은 5억 1천만 원으로 예년에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메인 무대 시스템 설치비만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을 주고 이틀만 하고 끝내기는 너무 아쉽다.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또 큰 비용으로 설치되는 시설들을 이렇게 그냥 짧은 기간에 소비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1일 증가 시 추가 투입되는 예산 2억 6천만 원 대비 증가하는 직접 경제 효과는 6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3일 기준 약 310억 원으로 저희 만들어졌고요. 이건 물론 이건 전문기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산출했던 방식을 토대로 해서 추산한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메인 기간을 1일을 늘리는데 2억 6천만 원의 추가 예산 소요되는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연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관리 용역 인원이 90명이 증가하고요. 전통시장, 중소기업 부스 임차비가 추가로 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또 화장실 및
거리 청소 용역비 등이 증가를 하면서 2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올해 이틀 했는데 관람객이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관람객을 넣는 데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똘똘 뭉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303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만 더 우리가 하루 더 노력을 하면 303만 명이 아닌 350만 명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축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 장미축제가 그동안 너무 트로트 가수들만, 유명 가수들만 출연하는 그런 행사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명 가수를 전혀 안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고 그 비용을 지역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21일 날 중랑구 문화예술인 동행 이런 걸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300분입니다. 그만큼 중랑구에 문화예술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병기 구청장님이 제안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장미축제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전문 연구 용역을 좀 발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중랑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발전된 축제와 관련된 더욱 향상된 부분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간 제 떨리는 목소리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회원 유입을 위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중랑구 구민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등 총 수영, 헬스 등 30여 개 종목의 프로그램에 총 한 6,0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이 이용하는 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의 연속성 측면에서 강습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기는 쉽지 않으나 졸업별 전면 또 시행할 경우 기존의 수강생에 대한 역차별 등 우려도 있는 것은 좀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강생들의 재등록으로 인하여 신규 이용자의 유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저희도 다각적으로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테니스와 수영이 좀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 구립 테니스장에 지난 11월부터 기존에
1개반을 운영하던 반을 2개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그 결과 강습 정원이 월 3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하여 대기자는 70명에서 약 30명 정도로 지금 쭉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다음에 용마 폭포공원 테니스장도 강습반 신설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용마 테니스장도 강습반을 신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 테니스장 강습반 졸업제 시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랑 구립 테니스장 강습반 증설로 대기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향후 감습 대기자 증가 시 회원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졸업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신규 회원 유입을 위해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각 팀별로 프로그램 추진반 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영 방법이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사전에 발굴해서 운영하여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이은경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보충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 수강국장님의 답변을 감사합니다. 우선 장미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본 의원이 주사한 서울시 상권 분석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좀 많은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개선점을 찾아내서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왜 연장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 의원이 듣고 싶었던 답변은 축제에 대해서 좀 더 기간이나 예산이 느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축제에 좀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건데 좀 약간 질문에서 약간 벗어난 대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수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수강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 축제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장미 축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본 의원이 또 몇 가지 추가 질문과 그리고 개선점들 당부에 대해서 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미 축제에 대해서입니다. 향후 개선점들을 보완해서 축제를 진행한다면 서울 중랑 서울 장미축제는 더 성공적이고 더 경제적인 그런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장미축제 직접적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설문에서 축제 시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예상 금액으로 조세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경제 효과가 과잉 추정이 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좀 이에 대해서 좀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 경제 효과가 경제적 수익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경제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으로 오해를 해서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올해 장미축제 주차장 확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미공원 주변의 인근 학교에서 안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 250면 정도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축제장 진입로와 가까운 학교와 긴밀히 협업하셔가지고 인텐시브 제공 등을 통해서 학교 주차장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장미축제 프로그램 강화 측면에서는 장미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명 가수 공연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문객이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열린 음악회라든가 전국 노래자랑 등 좀 공중파 공개 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을 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해서 수강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신규 회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회원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회원의 우대 정책과 병행해서 신규 회원 전용 등록 기간을 운영하거나 정원의 일부를 신규 회원에게만 배정을 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졸업제 도입이나 신규 정책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영이나 테니스 프로그램 등록 시 신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등록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 회원 등록 후에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회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강 기회를 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 의회와 중랑구청에서는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이 가득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이신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먼저 사전에 의원님 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장미 꽃빛거리 이 A존에 집중해서 이렇게 물리적 환경 개선이 집중된 거 아니냐. 그 일대 다른 거리들도 균형 있게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과 주변에 또 일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이 사후 조치 사항들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미꼬리 꽃빛거리 시작점인 A존 같은 경우는 먹골역 7번 출구에 인접해서 축제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간에 비해서 도로폭도 넓고 상가가 밀집된 특성을 반영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까지 병행해서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 A존 이외에 B존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되게 한 7m 폭으로 협소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 현장 여건 고려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보차도를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CD존 구간도 각 구간별로 여건에 따라서 보도를 포장하거나 디자인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장미 꽃빛거리를 제외한 다른 거리, 그 일대 다른 거리에 대해서도 중랑영로 일원의 보행 친화거리를 지금 조성을 완료를 했고요.
그 인근의 동일로 157길 쪽의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무기동 전체 지역에 6개 거점 시설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5군데는 조성이 완료돼 있고 한 군데 지금 장미 연구소, 장미 문화센터라고 지금 가칭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이 철거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도 9월에 꽃빛거리가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돼 있고요. 구역을 확대하거나 이런 또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근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면서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기동 지역 내 사업 추진을 할 경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형 발전을 유념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재단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은경 의원님의 의견 잘 들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선 보완 부분인데요. 이 직접적 경제 효과가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문을 작성을 해서 그 설문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산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 비용 산출 방법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축제는 여행 비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고 해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치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가장 말씀을 드리거나 보고를 드리는 게 가장 피부에 와 닿을까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주차장을 늘리는 부분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현초등학교하고 그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 음악회나 그 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이 부분은 제가 부임해 와가지고 2번째 달부터 KBS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열린 음악회는 사실 저희가 개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KBS에다가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이 4억 원입니다. 내년에 저기 4억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국 노래자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 TV조선에서 하는 김종국 씨가 하는 또 노래자랑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BN에서는 태군 노래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향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원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규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의 일부 신규 등록제, 그다음에 신규 회원의 별도 등록 기간 설정 등 신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별도 보고 드리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